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30대까지만 해도 밥 먹고 나서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밥만 먹으면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머리가 멍하고 잠깐 누워야지 하고 2시간을 자버리는 분도 계시죠? 단순히 배가 불러서일까요? 아닙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다 똑같이 졸려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졸리고 피곤할까요?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밥 먹고 졸린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면 오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후에 졸린 식곤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설명이 하나 있죠. 밥 먹으면 혈액이 위장으로 쏠려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든다. 이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식사를 하면 실제로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늘어나긴 해요. 하지만 이게 전부라면 왜 사람마다 식곤증의 정도가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분은 밥 먹어도 멀쩡한데 어떤 분은 밥만 먹으면 기절하듯 쓰러지잖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진짜 원인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밥, 빵, 면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급격하게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혈당이 정상 이하로 뚝 떨어지는 순간이 생겨요. 뇌는 포도당, 즉 혈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이게 갑자기 부족해지면 뇌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 그 결과가 식곤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1000년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후 혈당을 직접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요. 1000년이 넘는 사람들의 식후 혈당을 추적했더니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사람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혈당이 크게 떨어지는 구간, 이른바 혈당 딥이 클수록 피로감과 졸음이 훨씬 심하게 나타난다는 게 확인됐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빨리 먹을수록 이 혈당 스파이크가 커지고 식곤증도 그만큼 심해지는 겁니다. 2번째, 소화 효율의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걸 소화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소화기관이 움직이고 소화액을 분비하고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하는 이 과정 전체가 굉장한 에너지 소모예요. 실제로 영양학에서는 음식을 소화하는 것만으로 섭취 칼로리의 10에서 30%를 에너지로 소모한다는 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밥 한 공기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그 밥 칼로리의 10에서 30%를 소화하는 데만 써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소화 효율이 낮은 사람, 즉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화에 에너지가 과하게 쏠리다 보니 뇌와 신체에 쓸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식곤증이 더 심하게 더 자주 오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과 함께 식곤증이 온다면 이 소화 효율 문제를 특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20대, 30대 때는 고기에 밥에 술까지 먹어도 다음날 멀쩡했는데 40대, 50대 넘어서니까 점심 한 끼만 먹어도 몸이 무거워지고 멍해지곤 하잖아요. 이거 체력이 떨어진 거다, 의지가 약해진 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노화로 자연스럽게 줄어든 효소 탓입니다. 1991년 소화기 전문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양이 유의미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이 효소들이 모두 저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위산 분비까지 줄어듭니다. 소화기내과 분야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든다는 게 확인됐는데 위산은 단백질 소화의 1단계예요. 1단계부터 막히면 그 뒤 과정이 전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다 위산이 음식을 내보내는 속도, 위 배출 속도도 느려집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수록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 소모는 더 길어지고 혈당이 올랐다 내리는 패턴도 불규칙해져요. 즉 40대 이후 식곤증이 심해지는 건 생리적으로 당연한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걸 그냥 방치하느냐 아니면 대응하느냐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식곤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밥을 빠르게 먹는다. 밥,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는다.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눕는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 어떠세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 습관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더 크게 만들고 소화 효율을 더 떨어뜨려서 식곤증을 악화시킵니다. 알고 나면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천 가능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밥량을 조금 줄이고 채소나 단백질 반찬 비중을 늘려보세요. 탄수화물 비중이 줄어들면 혈당 스파이크 자체가 작아집니다. 두 번째, 밥 먹고 10분만 걸어보세요. 식후 15분 가벼운 산책이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완화한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밥 먹고 바로 격렬하게 운동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라서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해도 됩니다. 세 번째, 소화효소 보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0대 이후엔 몸에서 만들어내는 소화효소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 식습관을 바꿔도 한계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대에는 외부에서 소화효소를 보충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이제 오늘 핵심만 정리해볼게요. 밥 먹고 졸린 건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와 소화효율 저하 때문입니다. 40대 이후엔 소화효소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게 더 심해져요. 적극적으로 습관을 바꾸고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두시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